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요약집 데이터 통신 부분입니다. 요약집 강좌이므로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호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신호를 바꾸는 방법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회선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라든지 또는 방송에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조하는 방법에는 진폭을 바꾸는 거, 주파수를 바꾸는 거, 위상을 바꾸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CM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환한다.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어떻게 바꿀 거냐.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복호화 과정과 여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화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표본하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몇 개로 쪼갤까? 표본화 개수는 최고 주파수의 2배만큼 수행합니다. 양자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표값 정수로 수치화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호하는 이 정수를 이진수화 시켜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호화는 어떠세요? 이 PCM 신호를 PAM 신호로 되돌리는 것을 말을 하고요. 여가화다 하면 PAM 신호를 원래의 입력 신호인 아날로그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제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런 연속적인 모양으로 바꿀까라는 겁니다. A는 진폭 변조, F는 주파수 변조, P는 위상 변조가 되겠죠. 그래서 진폭 변조다라고 하면 이진수 0과 1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진폭으로 바꾸는 거죠. 1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0은 이만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연결을 해주면 되겠군요. 주파수 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은 주파수다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하냐 그죠. 1이면 1 그렇게 하겠다. 0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위상 변조다라는 거 하는 건데요. 위상 변조는 우리가 180도, 90도, 45도 이런 식으로 있죠. 180도는 이제 2등분 하는 거, 그 다음에 90도는 이렇게 4등분 하는 거, 45도는 이렇게 8등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위상이다, 4위상이다, 8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AM이다, 직교, 네, 진폭 변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진폭 위상 변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직교 위상 변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진폭과 위상을 변환해 가지고 신호를 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디지털 부호화시킵니다. 그래서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 신호로 바꿔준다. 자, 이런 디지털 신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신호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NRZL 부호와 NRZI 부호와 맨체스터라는 부호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NRZL 부호화는 단말기와 컴퓨터 사이와 같이 매우 짧은 연결에 사용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저속에 사용이 되고, 이거는 랜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류 NRZ입니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요. 네, 0이 들어오면 이제 0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류입니다. 복류는 1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요. 0이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네, NRZL입니다. 네, 1이 들어오면 자, NRZL입니다. 이거는 0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요. 1이 들어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NRZM이다 그러면 0이 들어오면 전의 상태 그대로, 1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신호가 0이 들어오면 그대로, 1이 들어오면 신호가 바뀌는 겁니다. NRZS는 0이 들어오면 자, 신호가 바뀌고요. 1이 들어오면 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말을 합니다. 단유 RZ이다 라고 하면 단유 RZ는요. 0이 들어오면 0이고요. 1이 들어오면 2분의 1씩 플러스와 0이 됩니다. 이게 0입니다. 네. 복류 RZ입니다. 복류 RZ은 0이 들어오면 자 0인 상태입니다. 마이너스와 0이 교대로 나타나죠. 1이면 플러스와 0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바이폴라는 0이면 0이 되고 1이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맨체스터는 이제 0이 들어온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1이 들어온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중화다라고 있는데 다중화는 하나의 통신회선에 이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대의 단말기 속도의 합이 이 하나의 통신회선의 속도와 같습니다. 자, 다중화에는 먼저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채널과 채널 사이로는 보호 대역이다, 가드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 내에 변복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이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신호에 대한 혼선을 줄 수가 있죠. 네, 신호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벌려야 되고 너무 많이 벌린다 그러면 이제 낭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습니다. 대역폭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거고 이런 타임 슬롯이다라는 걸 일정한 단위 시간으로 나누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회선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와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기식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딱딱딱 맞추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거 무조건 타임 슬롯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A가 3초, B가 1초, C가 100초 걸린다라고 봤을 때 1초, 1초 얘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세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무조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초 이런 식으로. 자, 비동기식이다 그럼 딱딱 안 맞춰도 되는 거죠. 얘는 데이터가 있는 거 3, 1, 100이다. A, B, C다 라고 있었을 때 1초 얘는 필요 없으니까 건너뛰고 1초 건너뛰고 1초 얘는 건너뛰면서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동기식 데이터가 있는 것에만 타임 슬롯을 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지능형 다중화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분할 다중화기 CDMA가 있습니다. 자, 역다중화기입니다. 역다중화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고속통신 회선의 전송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두 개의 이렇게 음성 대역폭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중화기의 역동작이다라고 해서 역다중화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통신 회선이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2분의 1의 속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기입니다. 집중하기는 이제 저속의 장치들이 속도가 빠른 하나의 통신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이용기가 있는데요. 공동 이용기는 이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거죠. 통신 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럽니다. 통신 회선이 이렇게 있고 한 번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데 자, A, B, C, D 너도 나도 여기서 내가 전송하려고 내가 전송하요라고 하면 서로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지켜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제어해가지고 통신 회선을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이용을 하면 네트워크가 단순화되고 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신호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속도에는 BPS가 있고요. 변조 속도에는 이제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다라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뎀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되겠고요. BPS는 보 곱하기 하고 신호당 전송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1비트 보, 2비트 보, 3비트 보, 4비트 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한 개의 비트 한 개로 이 비트가 한 개가 있으면 그걸로 아날로그 신호 한 개를 만드는 겁니다. 비트 하나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한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1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신호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의 종류의 신호가 만들어지죠. 비트가 두 개다 그럼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네 가지를 만들어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4 위상이다. 얘는 비트가 3개니까 2의 3승 8 위상이다. 얘는 비트가 4개니까 2의 4승 16 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볼까요? 2400번대 트리비트 방식이다. 몇 BPS입니까? 그러죠? 자, 여기다가 이제 논리, 이런 신호가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로 만든 게 2400 단위가 보다라는 거죠. 트리비트다 그러면 비트 3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몇 개예요? 2400개라는 소리죠. 그럼 얘는 어때요? 2400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랬더니 7200 bps가 나오군요. 3개씩 묶어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2400개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00이 되겠군요. 자, 채널 용량에 대한 샤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보내지는 그 데이터 양인데요. 통신 용량 C는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자분분의 신호 세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C 값을 결론은 크게 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여기 분모에 있는 잡음은 강하게 떨어뜨려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S가 신호 세력이니까 신호 세력은 어때요? 네, 더 증대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통신 용량은 증가할 것이다. W도 어때요? 증가해야 되겠죠. 증가, 잡음 세력은 작게, 신호 세력 크게, 통신 용량 크게. 네, 됐죠? n분의 S 자체도 크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 제어 방식에 되겠습니다. 전송 제어가 무엇이냐? 전송 제어는 전송을 제어한다라는 거죠. 네, 왜 할까요? 네, 원활한 흐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를 하느냐라는 거죠. 입출력에 대한 제어, 회선에 대한 제어, 동기 제어, 오류 제어, 네, 흐름 제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전송 제어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상대방과 통신을 하려면 회선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에 대한 설정,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끝났으면 링크에 대한 설정, 링크에 대한 종결, 회선에 대한 접속, 회선 절단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인 BS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죠. BSC는 문자 위주 전송 프로토콜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송신자, 수신자 모두가 이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자, 제일 먼저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네, 물풍선 받아라고 이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시그널 신호라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가 본문의 시작이고요. 네. 여기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 여기가 본문의 끝입니다. 본문을 보낼 때는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상대방 주소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SOH가 됩니다. 헤딩의 시작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헤딩 부분이 됩니다. 주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상대방 누구냐라는 거, 그다음에 본문에 대한 내용 이렇게요. 처음에 뭘 한다고요? SYN 신호를 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신호인데 이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 번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위해서 이제 stop, 네, and wait, ARQ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반이중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주로 동기식 전송 방식 사용을 하는데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송 제어 문자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죠. 시그널 신호가 되는 거죠. 예. SOH는 헤더의 시작이다. STX는 이제 텍스트의 시작이다. 본문의 시작이다. ETX는 자, 텍스트의 끝이다. 본문의 종료다. ETB는 이제 블럭의 끝이다라는 거고 EOT는 전송 종료다라는 거고요. ENQ는 송신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DLE입니다. 제어 문자 앞에 삽입을 해서 지금부터 이거는 제어 문자예요 라는 거고, 자, 응답 신호, 부정 응답 신호, 얘는 yes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이제 no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HDLC입니다. 비트 위주 프로토콜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단위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되는 거고, 제어 필드가 있는데 제어 필드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BSC의 제어 필드는 임의의 위치에 지정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맨 앞에 뭐가 붙냐면 플래그가 붙습니다. 플래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고요. 단양통신, 반이중통신, 전이중통신 모두 지원하고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오류 제어를 위해서는 go, back, and ARQ 방식,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전송하는 ARQ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흐름 제어를 위해서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LC 프레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얘도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세요.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플래그.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플래그. 정보부가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소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네, 컨트롤. 자, 플래그입니다. 플래그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표현을 해주고 고유 비트 패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소부는 이제 수신하는 스테이션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거고, 제어부 중요하죠. 제어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보, 감시, 비번호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보 프레임이다 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정보만 전송하는 프레임이고, 감시 프레임이다, 감독하는 프레임이 되고, 비번호 프레임이다, 링크 확립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부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검사부를 FCS다라고 하고 CIC 부호를 사용해서 검출하고 있습니다. 검출용 다항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표준 응답 모드 NRM, 비동규 응답 모드 ARM, 비동규 균형 모드 ABM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주국이 있고 종국이 있는데요.
정규 응답 모두다, 표준 응답 모두다라는 것은 조국은 주국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렇게 송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동기 응답 모두 ARM이다라는 것은 종국은 주국의 허가 없이도 송신이 허가가 없어도 송신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링크, 전송하려면 링크가 있어야 되겠죠. 링크 설정이라든지 오류 복구라든지 이런 기능 것은 모두 주국이 가능합니다. 비동기 균형 모드다라는 것은 허가 없이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문자 전송 방식 BSC가 있고요. 바이트 방식 DDCM이 있고요. 비트 방식 HDLC, SDLC, LAPB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